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다. 누구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긴 노년은 때로 낯선 길을 혼자 걷는 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건 혼자가 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혼자가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78살 남편을 보내고 3년째 혼자 사는 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더니 잠깐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밥 먹는 것도 잠드는 것도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다 혼자 하잖아요. 그게 참 무겁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혼자 사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무겁다는 표현이요. 요즘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의지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하루를 견딥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일 아침 혼자 눈을 뜬다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면, 전화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외면하던 것을 마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혼자가 되는 일이 무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외롭지만 평온한 사람입니다.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를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감추고 의지할 사람을 찾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로 살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부부로, 부모로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몸이 달라집니다. 60 초반만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할 만합니다. 계단도 오르고 여행도 가고 일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그런데 60 후반이 되면 느낍니다. 아, 이제 정말 늙는구나. 계단 오르는 게 힘들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딘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이 저립니다. 70이 되면 본격적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에는 혼자서 다 했던 일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숨이 차고 청소를 하면 허리가 아프고 요리를 하면 금방 지칩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 먹는 종류가 많아지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합니다. 80이 되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도, 혼자 씻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고 깜빡하지 않으려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견딥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친구는 줄어듭니다. 60살 때는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동창, 동료, 이웃. 주말마다 약속이 있고 전화가 오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듭니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세상을 떠나고 누구는 자녀 집으로 들어가 연락이 끊깁니다. 누구는 귀가 어두워 통화가 힘들고 누구는 치매가 와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모임은 사라지고 결국 전화기엔 걸려오는 전화가 없습니다. 명절에 자녀가 보내는 메시지, 병원 예약 확인 문자, 그게 전부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났지만 찾아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손주를 돌보고 집값 걱정하고 자기 노후를 걱정합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 보고 가끔 전화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자녀도 미안해합니다. 더 자주 못 가서 미안하고 자주 못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도 말합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쁜 거 아니까.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함께 늙어가지만 서로를 돌볼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배우자가 아프면 간병했습니다. 병원 데려가고 약 챙겨주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힘듭니다. 배우자를 부축하다 같이 넘어질까 두렵고 병원 왕복하다 같이 쓰러질까 걱정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 오래 아프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 남은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외로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던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자녀에게만 의지하던 사람은 자녀가 멀어지면 원망만 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만 즐거움을 찾던 사람은 모임이 사라지면 하루하루가 무료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걸 맡기던 사람은 배우자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혼자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도 자녀가 바빠도 친구가 줄어들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을 삽니다. 외롭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쓸쓸하긴 하지만 평온합니다. 노후를 가르는 건 돈도 건강도 자녀도 아닙니다. 혼자를 견디는 힘입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3.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통찰. 통찰 1. 자녀는 내 노후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곧 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 과외비 되려고 허리띠 졸라맸고, 결혼 자금 만들려고 아껴 살았습니다. 자녀가 출세하면 기뻤고, 자녀가 효도하면 든든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삶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씨 이야기입니다. 74,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작은 아들은 자영업을 합니다. 겉보기엔 자녀 복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외롭습니다. 큰아들은 1년에 두세 번 옵니다. 명절하고 생신 때 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애들 학원 때문에 주말에도 쉬질 못해서 그 말을 들으면 최 씨도 말합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작은 아들은 가끔 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가 안 된다고, 대출 이자가 힘들다고. 그 말을 들으면 최 씨는 통장을 엽니다. 많진 않지만 조금씩 보탭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최 씨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아무 소리 없는 집에서.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노년은 혼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녀에게 기댑니다. 명절엔 와야지. 전화는 자주 해야지. 손주는 자주 보여줘야지. 그렇게 기대하고 안 되면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습니까? 젊을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외로우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못 갔습니다. 그때는 이해해달라 했으면서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녀가 바쁜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바쁜 건데 우리 때는 사정이 있었고 자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내 노후의 답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 찾아오면 고마운 일이고 못 찾아오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효도하면 감사한 일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노년이 편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통찰 2.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60대까지는 건강을 소홀히 해도 버팁니다. 조금 무리해도 괜찮고 운동 안 해도 살만하고 아파도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런데 70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더딥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듭니다. 한 번 약해지면 다시 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와 이 씨 이야기입니다. 둘 다 75입니다. 김 씨는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운동화 끈을 묶고 나갑니다. 1시간 걸어서 시장에 가고 손수장을 봐서 집까지 들고 옵니다. 무겁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오후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 9시면 잠듭니다. 혼자 살지만 하루가 꽉 찹니다. 이 씨는 아픕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지 못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지 못합니다. 장은 며느리가 봐주고 병원은 아들이 데려다 줍니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고 심심하니 텔레비전만 봅니다. 하루 종일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저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비슷한 나이인데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60대 때의 선택입니다. 김 씨는 60 초반부터 걸었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그렇게 조금씩 늘렸습니다. 귀찮아도 나갔고 피곤해도 걸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으니 지금도 걷습니다. 이 씨는 60대 때 편하게 살았습니다. 걷기 귀찮아서 차를 타고 운동 힘들어서 집에 있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다 70이 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장을 보고 산책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만 있고 병원을 다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더 슬픈 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친구도 자녀도 배우자도 아픈 사람을 계속 돌보기는 힘듭니다. 처음엔 걱정하고 자주 찾아오고 병원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지칩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아픈 사람 곁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곁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게 노년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근력을 유지하고
병원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 그냥 꾸준히 몸을 쓰는 겁니다. 60대 초반이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10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60대 후반이라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70이 되기 전에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70이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80까지 버틸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해야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통찰 3.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혼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괴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세수하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 같이 먹었으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 같이 봤으면,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전화라도 왔으면, 누가 찾아왔으면, 말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사람을 만납니다. 피곤해도 경로당에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친구를 만나고, 하기 싫어도 모임에 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시계를 보면 10시, 다시 보면 11시. 1시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갔구나. 고독은 다릅니다. 박 씨는 77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5년째 혼자 삽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남편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견딜만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끓입니다. 찻잔을 따뜻하게 데우고 찻잎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면 책을 읽습니다. 오래 읽지는 못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갑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낍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봅니다. 외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괜찮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누굴 기다리지도 않고 누굴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고독을 배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이 견딜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고독입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늘리는 겁니다. 처음엔 혼자 밥을 먹어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나 혼자 차린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쓸쓸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다음엔 혼자 외출을 해봅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주변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엔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누군가가 필요한 취미가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걸 찾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혼자가 익숙해집니다. 외롭지만 견딜만 하다는 걸 배웁니다. 슬프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고독을 배운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찰 4.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창, 동료, 이웃, 친척. 명함첩엔 이름이 수백 개 있었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피곤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옛날부터 알던 사이인데, 예전엔 친했는데, 그렇게 의미 없는 관계를 붙들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피곤한 모임에 나갑니다. 정신은 73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동창 모임에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구 자식이 뭐 한다. 누구 손주가 어디 대학 갔다. 누구는 돈 많이 벌었다. 그 말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안 가면 어색합니다. 나만 안 가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만 빠지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억지로 갑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면 정신은 지칩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왜 갔을까? 후회하지만 다음 달에도 또 갑니다. 반대로 한 씨는 75입니다. 예전엔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세 명만 만납니다.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만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절친한 친구 둘과 만납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랑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면 걱정해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한 씨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만남이 좋았구나. 다음 달이 기다려지는구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나서 기쁜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비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서서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수십 명의 친구를 얕게 아는 것보다 두세 명의 친구를 깊게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관계를 깊게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통찰 5. 배우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말을 걸고, 밤에 잠들 때 곁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통계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여자는 홀로 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세월을 삽니다.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30년을 혼자 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아파서 간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하다 지쳐서 같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에게 모든 걸 의지합니다. 밥도 배우자가 하고, 빨래도 배우자가 하고, 청소도 배우자가 합니다. 병원도 배우자와 가고, 장도 배우자와 보고, 약속도 배우자와 잡습니다. 외로움도 배우자가 달래주고, 불안함도 배우자가 안심시켜주고, 하루도 배우자가 채워줍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사라지면 남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송 씨는 76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준 밥만 먹었습니다. 밥 짓는 법을 모릅니다. 처음엔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런데 라면만 먹으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매일 똑같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빨래를 못합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모릅니다. 처음엔 아들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져가기 미안해서 지금은 빨래방에 맡깁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평생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잠들기 전에 늘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몰랐어요. 평생 아내한테 의지했거든요. 이제 와서 배우려니까 참 힘듭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해 먹어 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라면, 계란, 김치찌개.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해봅니다. 혼자 빨래를 해봅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배우고 빨래를 삽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혼자 병원을 가봅니다. 배우자 없이 나 혼자 예약하고 혼자 가고 혼자 진료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봅니다. 배우자가 외출했을 때 혼자 집에 있어 봅니다. 외롭지만 견딥니다. 할 일을 찾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가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게 배우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면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배우자를 의지하되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통찰 6. 작은 일상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꿈이 컸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여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조 씨는 78입니다. 혼자 삽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8시쯤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오면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봅니다. 천천히 한 면 한 면 넘깁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6시쯤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혼자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말합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거창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작은 일상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 저녁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일찍 자리에 드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노년을 버티게 합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거창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온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통찰 7. 돈은 자유를 줍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을 미루고 먹고 싶은 걸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큰 집이 필요한 것도 비싼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살아갈 만큼, 아플 때 병원 갈 만큼, 가끔 외식할 만큼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마련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으면 힘듭니다. 윤 씨는 79입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나옵니다. 한 달에 4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집세가 20만 원입니다. 연금의 반이 집세로 나갑니다. 남은 돈으로 밥을 먹고 약을 사고 전기세를 냅니다. 빠듯합니다. 아프면 걱정입니다. 병원 가면 돈이 듭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몇만 원이지만 그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조금 아픈 건 그냥 넘어갑니다.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에 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일이 비쌉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먹고 싶지만 사지 못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돌아섭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커피값이 듭니다. 밥값이 듭니다. 몇천 원이지만 그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안 만납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참아요. 이게 노년이에요. 반대로 강 씨는 75입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70만 원 나옵니다. 젊었을 때 꼬박꼬박 냈습니다. 개인연금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나옵니다. 작은 돈이지만 모으고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집은 전세가 아니라 자가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내 집입니다. 집세 걱정이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납니다. 여유롭진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돈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좋아요.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조금씩 모으고 있는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를 지킵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돈을 준비합니다. 돈이 있어야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통찰 8.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평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됐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게 남과 비교하고 나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과거와도 비교합니다. 예전엔 잘났는데, 예전엔 건강했는데, 예전엔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과거와 비교하고 현재를 비참하게 느낍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씨와 박 씨. 둘 다 74입니다. 이 씨는 늘 불만입니다. 저 사람은 아들이 의사인데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적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프고. 늘 비교합니다. 그러다 집에 가면 우울합니다. 박 씨는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저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과거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좋았지만 그게 지금이랑 뭔 상관입니까?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예전만 못해도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밑을 봐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그게 편해요. 비교는 노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면 초라하고 과거와 비교하면 비참합니다. 비교를 멈춰야 평온해집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나는 나대로 삽니다. 통찰 9.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가볍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망이 쌓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자식들이 좀 더 챙겨줬으면,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무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둡고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황 씨는 80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술만 마셨고 돈도 못 벌었고 자식들한테도 무관심했습니다. 나 혼자 애들 키우고 생계 책임지고 집안 꾸렸습니다. 지금도 원망합니다. 남편을 보면 화가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황 씨의 하루는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남편과 밥을 먹어도 말이 없습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반대로 최 씨는 78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많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있고 사업 실패해서 빚을 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용서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미워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미 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남편 생각하면 미소가 나옵니다. 힘들었던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함께 웃었던 날, 함께 여행 갔던 날, 그런 기억들이 따뜻합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용서하니까 편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용서하면 나도 편하고 죽은 사람도 편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해야 내가 가벼워지고 내가 평온해집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친구를, 세상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혼자가 되어도 원망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 10.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평온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마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죽고 동갑이 죽고 배우자가 죽습니다. 이제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불안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안 씨는 83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1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
1년 후든 2년 후든 어차피 죽어. 그럼 남은 시간을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니 평온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요즘 안씨는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갑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안씨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편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그게 좋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순간이 소중합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니까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많은 걸 혼자 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일할 때도 살림할 때도 결국 혼자 감당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었지만 내 몫은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곳도 누군가와 함께 갔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혼자 밥을 먹어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나 혼자 차린 밥을 먹어봅니다. 간단하게 밥 한 공기, 김치, 국. 그걸 차려서 혼자 먹습니다. 처음엔 쓸쓸합니다. 맞은편이 비어있고 말할 사람이 없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내 속도로 먹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편합니다. 내일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걷습니다. 집 앞 공원을, 동네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주변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혼자 걷는 게 어색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어색합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혼자 걷는 게 좋습니다. 내 속도로 걷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자유롭습니다. 모레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누군가가 필요한 취미가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걸 찾습니다. 처음엔 재미없습니다. 혼자 하는 게 재미없고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빠져듭니다. 혼자 하는 게 좋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혼자를 연습합니다. 외롭지만 견딜만 하다는 걸 배웁니다. 슬프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혼자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관계가 사라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배우자를 아끼되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앞으로는 모두 혼자 살게 됩니다. 그게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떠나갑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자녀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는 게 곧 불행은 아닙니다.
준비된 혼자는 외롭지만 평온합니다. 쓸쓸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슬프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도, 자녀가 멀어져도, 친구가 줄어들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산책을 나가고 밥을 먹고 책을 읽습니다. 저녁엔 하루를 정리하고 조용히 잠듭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평온합니다.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혼자를 연습하면 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비교하지 않고 용서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나를 찾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로 살 시간입니다.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쓸쓸하지만 온전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혼자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으려면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이 무겁지 않으려면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디 준비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팔자 좋은 노년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